순단기 특강이죠. 네, 순단기 특강에서 줄여서 얘기하면 수단기문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수단기문인데 그 첫 번째 1강 부분을 좀 할게요. 수단 특강인데 기출 특강이죠. 그래서 기출 특강이라서 수단 기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단 기독의 첫 번째 그동안 이제 미리 교재들 풀고 질문지까지 이렇게 작성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는 역시 데이 1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니까 단지 신체호의 아와 비아, 그 다음에 대아, 소아 이런 거에 어떤 그 관계 정리가 좀 필요했겠죠? 그럼 문제가 더 잘 풀렸을 텐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좀 보면 첫 번째 문단, 가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상에는 첫 번째 1문단으로 좀 한번 보시죠. 편의상 가나다로 좀 해놓을게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글의 핵심을 알 수가 있죠. 그 문단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신체호라고 친절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표표 쳐야 됩니다. 보통 독서 지문에서 인물의 이름을 얘기했다는 건 주제와 관련된 언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도 물론 정리하겠지만 인물 이름은 다시 한번 독서 지문에서 인물 이름이 나왔다. 그것이 일치하든 서로 반대되는 것이든 주제 관련 언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주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중심하죠. 왜? 마지막을 보니까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의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 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상의 핵심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R을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R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중심 화제로서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자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심 화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나단락에 가면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소주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의 개념과 우리가 좀 더 추가하자면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거나 특징을 얘기할 때 내용으로 문장으로 길게 가지 말고 단어 수준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을 좀 올려보면 아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란 하는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란이라고 하는 거니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키워드들을 이제 좀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단락이 좀 길어서 조금 더 조절을 해서 한번 볼까요? 약간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끊어서, 그죠?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란 본의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자각하는 주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번인데 주체예요. 주체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비아와, 그죠?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주체 이런 거 다 빼고 비아와 마주선 주체라고 해서 주체에다가 이것도 두 번째 주체예요. 두 가지 주체를 얘기하고 있죠. 자각하는 주체, 그 다음에 비아와 마주섰다 해서 마주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대립적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의 개념이죠. 아의 개념의 특징은 두 가지로 얘기했다라는 것. 첫 번째는 자각의 주체요. 자각의 주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아와 마주선 주체에서 비아와 마주선 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체가 공통점이야. 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각하는 것, 비아와 대결하는 것, 비아와 대립하는, 그렇죠? 비아와 대립하는 주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자신을 자각하는 것을 이 앞에 있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상대성도 지닌다 해서 상대성을 지니는구나. 상대성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하나 더 들어갈까요? 상대성을 지닌다. 여기에다 정리해주면 돼. 상대성을 지닌다.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죠. 속성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를 서술하여서 여기 책 이름이 나왔죠. 조선상고사. 이제 인문 철학 제재 또는 역사 제재, 논리 제재가 복잡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걸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 볼게요. 조선상고사, 이거 왜 썼을까? 이런 특징들이, 이 아의 개념들이 조선상고사에 담겨져 있는데, 이 조선상고사를 통해서 아의 개념을 설명한 거를 보니까 뭡니까? 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의 개념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펼쳐지는데, 첫 번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있죠. 자, 자성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성인데, 이 자성은 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을 고유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성이 자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즉 자성은 요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항성은 저기서 뭐라고 합니까? 고유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여기 고유성, 그죠? 자성이 일단 어떻게, 만약에 지문에서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란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문단 내에서 하고 싶은 요 아에다가 다시 한번 별표 치고 쭉 연결하면 됩니다. 쭉 연결해서 아의 구성 요소겠죠. 그 다음에 항성과 변성이 여기 떡하니 있네요. 항성과 변성은 뭐를 구성하는 요소다? 자성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항성은 고유성, 그 다음에 변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변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 항성과 변성이 여기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가 비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신을 자각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갔어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 자기의식 비슷하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의 개념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 결정적인 키워드는 이 아에 대한 개념은, 자, 일단 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성과 변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는 항성과 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얘를 건너뛰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자, 세 번째 문단이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세 번째 문단인데, 여기서 아를 좀 더, 이제 나에서는 아의 개념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의 개념을 자세히 풀었었다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아를 대아와 소아로 나눠서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아와 소아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소아는 말 그대로 작은 거니까 좀 개인적인 것, 대아는 사회적인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소아는 개인적, 개별화되고 개인적입니다. 자신이 편한 걸로 잡으면 돼요. 이 중에서 개별화된 개인적인 것이 아이며, 해서 개인적인 아예요. 개인적인 아다, 이렇게 연결해 두면 되죠. 대아는 국가 사회 차원의 아이다 해서 국가 빼고 사회 차원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아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사회 차원의 아는 대아구나. 그 다음에 소아는 자성, 이렇게 이제 뭡니까? 소아끼리 몰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소아 대아 소아 대아 소아 대아에서 마치 비교 대조하듯이 쭉 늘어났죠.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대요. 상속성 X, 보편성 X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소아로 가면 됩니다. 자, 소아를 여기다 해도 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연결해 둡시다. 소아. 자,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되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만약에 내가 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여기에다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네, 소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소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아는 네, 개인적인 아다 해서 개인적, 대아는 네, 사회적, 최대한 줄여서 키워드로 갈게요. 그 다음에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못 가져요. 보편성을 못 갖지만 대아는 상속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나타나죠. 계속 두 개는 차이점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 자, 아의 영향력이 파급, 아의 생명력이 지속, 상속성과 보편성이죠.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면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서 이 두 개, 저 긴밀한 관계를 좀 이따 정리할까요? 네, 좀 이따 정리해서 자, 다시 한번 네. 상속성이란 하는데 요 상속성을 좀 얘기해 볼까요? 요 밑으로 상속성이란 저기에서 뭐가 생명이 지속되는 거고요. 네,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 파급된다라는 건 주변에 펼쳐지는 거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 예,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문단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서로 아와 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으로 얘기하죠.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각성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은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인데 저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만약은 그냥 건너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용 이해를 위해서 한번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인데 얘네들이죠. 자, 얘네들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저기 있는 거 자성을 자각한 후 항성과 변성의 조합. 자, 자성 자각. 그래서 자성을 썼구나. 자성 자각 플러스 항성과 변성의 조화죠. 그래서 항변이라고 할까요?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네, 보편성과 상속성이 실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밑으로 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 항성과 변성입니다.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깊은 내용으로 들어간 건데 요거 이제 보기 같은 문제로 새로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추가적으로 더 개념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자, 환경에 순응하지 못해요. 환경 순응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히 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에서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하고 만다 해서 정복당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까지 했는데 첫 번째 문단은 가볍게 도입부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단부터 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내려서 그럼 이걸 통해서 아와 비아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죠. 그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신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서 요거 좀 잠깐 놔둔 다음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라 부분이죠. 라 부분의 네 번째 문단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체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직면하는 새로운 개념일 때 새로운 개념에 해당이 돼요. 신국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서 신국민 여기 칠판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
자, 그래서 신국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국민 동그라미 별표 치고 한번 해볼까요? 신국민은 결론은 뭡니까? 대아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 대아의 속성 요렇게 있었죠? 지금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건데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거니까 대아가 이렇게 대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는 자성을 자각하고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된다는 내용은 대아를 중심으로 아마 내용을 연대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신국민은 일단 대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다 지니고 있다. 상속성과 보편성이 다 동그라미인 건 대하예요. 그래서 대하로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 가진 조선 내 근대적 대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조선과 연결을 했나요? 자, 요거는 바로 뭐다?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화로서 저 밑에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은 항성과 변성을 갖췄대요. 요거는 항성도 갖추고 있고 변성도 갖추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민족을 갖다 붙여 놓기는 했지만 거기에 논리적인 핵심은 항성과 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에서 대하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하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것도 한 번 더 할까요?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양주의에 반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왜 반대했을까?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이 위협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여기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동양주의 반대로 간단히 정리해도 돼요. 동양주의를 반대하는 일제가 동양을 통합하는 걸 지배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다? 일본은 비하예요. 순서를 뒤바꿔보는 거죠. 일본은 비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일본이 비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일본이 비하인 이 속성이 바로 뭐라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비하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민족 생존 위협 이 정도로 간단히 써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동양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조선상고사에서 언급한 내용, 그 다음에 글쓴이가 자세히 풀어서 썼던 내용, 즉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이 두 번째 문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문단만 이해해도 괜찮지만 특히 세 번째 문단이 문제풀이의 결정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 모든 요소를 다 풀어헤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에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요소들을 지금 다 풀어헤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서 조선상고 사이에 있었던 내용은 세 번째 문단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만 잘 남겨놔도 얼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결국 뭡니까? 마지막 단락은 마지막 문장에 있죠. 그래서 민중적인 연대를 한대요. 여기서 자, 민중이 연대를 해서 민중이 서로 끈끈이 연대를 통해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해서 연대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했다. 요게 핵심어예요. 요거를 알아두면 게임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풀이의 핵심들도 여기 좀 나타나 있는데 결론 먼저 적으세요. 만약에 여러 가지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을 보고서 체크를 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민중적인 연대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자유를 지향해서 억압하지 않는 거죠. 자유를 지향했다.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의 개념을 더 명료할 필요가 있었다. 이건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이에 그는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통화된 아 속의 비하, 바로 얘기죠. 별표 치고요. 비하 속에 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복잡해진 거지.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민족을 의미한 거고, 그래서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민중인데 비하에 동화된 자는 그 당시로 보면 뭐겠습니까? 네, 변절자겠죠? 네, 일제 앞잡이에요. 일제 앞잡이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앞잡이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민중은 조선 민족이다라고 해서 민중이었는데 여기서 민중을 먼저 체크할까요? 민중은 네, 조선 민족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민족을 민족 내부의 압제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을 달성하는 주체이자 주체죠. 조선 민족이 주체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자, 여기서 좀 끊어보고 제국주의 국가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은 뭡니까? 일본인 중에서 일제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일제에 반대하는 이 사람은 바로 뭐가 됩니까? 아가 되는 거예요. 비하 속의 아예요. 아가 돼요. 결론은 연대를 통하여 이들과 연대를 하는 거죠. 폭력과 억압을 방지하는 제국주의와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민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자, 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연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따로 할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 동그라미 2번으로 때, 자, 요거는 이제 연대니까 이렇게 해서 연대를 이렇게 2번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계층별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과의 연대인데 저 앞에서 비하 속의 그렇죠? 일단 우리 민족 비하를 제외하는데 네, 비하 속의 아죠. 비하 속의 아와 연대를 하는 겁니다. 연대를 해서 서로 연결이 돼서 비하 속의 아는 여기 있어요. 일제에 반대하는 일본인들과 연대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저항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항하자. 이게 핵심이네요. 자,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에서 조선민족은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선민족은 네, 아에 해당이 돼요. 다시 한번 조선민족은 네, 민중으로서 아에 해당이 되죠. 특히 신국민 대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아와 요거 이제 직접적으로 안 써졌죠. 여기 아와 비하 속의 요거죠. 요 아끼리 연대. 그래서 요 연대한다라는 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민중은 순수한 우리 민족 의식을 가진 조선민족이죠. 그 다음에 비하 속의 아는 뭡니까? 일제 가운데서 우리 한국인과 뜻이 같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연대를 해서 민중연대를 통해서 해서 연대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 내용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계층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아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었어야 되고, 아의 속성은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상속성, 보편성, 자성, 그 다음에 항성, 변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성, 그 다음에 항성과 변성 요겁니다. 상속, 보편, 자성, 항성, 변성 요거를 갖고서 아의 개념 구성을 하고, 비아는 뭡니까? 이 중에서 상속성과 보편성 뭐 이런 거에서 좀 생존을 위협하는 안 좋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끼리 연대를 해서 일제에 저항하자 이 얘기예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죠. 자, 문제를 살펴보면 개념이 좀 잘 잡혀져 있고 자성에 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자성은 바로 이겁니다. 자, 자성은 앞부분에서도 바로 지웠네요. 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성과 변성을 통해서 R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다시 한번,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R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자성은 R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데, 그죠? 한마디로 나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다움을 하는 것은 항성과 변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자성을 구성을 하는데, 이 항성과 변성은
상속성과 보편성에게도 긴밀하게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성도 있지만 항성과 보편성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항성이 크고 변성이 크고 하는 거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복당하거나 하는 이런 불균형이에요. 즉 여기에서 정리했었던 이 내용은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거죠. 한쪽에 기운 거죠. 이걸 통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역출을 하면 항성과 변성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항성과 변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적응하지 못하거나 죽거나 정복당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신국민으로 좀 넘어갈까요? 항성과 변성이 이때는 어떻게 된 걸까? 직접 써져 있지 않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이 있고 신국민은 항성과 변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균형을 이루자 한 군데로 기울면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복당한다고 했으니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일제에게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려면 신국민의 대하가 항성과 변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문제에서는. 자, 일단 내용 마무리하고요.